좋아요, 구독. 자, 원작이 있습니다. 2006년에 출간한 구파도의 소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책을 기반으로 구파도가 감독도 맡아서 2011년 영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를 개봉했었고요. 이 작품의 리메이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줄거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줄거리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구진우, 네, 구진우는 진영입니다. 진영. 네, 여기 이 남자. 자, 진영이라고 부를게요. 진영, 변태환, 안성빈, 한병주, 오동현. 이 다섯 친구들은 함께 몰려다니는 고등학생들입니다. 근데 진영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같은 반 여학생인 오선아, 다현이라고 부를게요. 자, 다현을 좋아한다는 것이었어요. 진영은 이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다들 좋아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장난을 치다가 걸린 진영은 벌로 공부를 가장 잘했던 다현의 앞자리에 앉게 되며 다현의 감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안 어울리던 둘의 사이는 점점 가까워지게 되고 다섯 친구들과도 함께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해 친구들과는 멀어졌지만 진영과 다현은 여전히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진영은 다현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격투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철없는 진영의 모습에 그만 다현이 실망하고 마는데 과연 두 사람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되겠습니다. 자, 작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조영명 감독이고요. 여성인 것 같아요. 네, 조영명 감독. 방송국 예능 PD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고 하고요. 장편 영화는 입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작품이에요. 자, 그리고 각본은 조영명, 김진경 두 분이서 맡았는데요. 김진경 작가는 MBC, KBS 시사교양, 예능, 드라마 다양한 장르에서 작품 활동을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방송국에서 조영명 감독과 김진경 작가가 만나서 합심한 게 된 거지.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로 보입니다. 자, 출연은요. 진영, 다현, 이민구, 손정혁, 이승준, 김민주, 김요한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요즘 잘 나가는 이민구, 김요한 배우가 출연을 했고요. 이 영화 역시 카메오가 많은데 담임 선생님으로 개그맨 이선민 씨, 이선민 씨가 나오고요. 지리 선생님으로 개그맨 신기루 씨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술과정 선생님으로 조다란 씨, 조다란 배우 나오고요. 진우 아빠, 엄마의 박성웅, 신은정 부부가 출연을 하게 됩니다. 실제 부부로 나와요. 실제로도 부부죠. 감독과 작가가 방송국에서 여러 활동을 해서 그런 건지 여러 분야의 배우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자, 러닝타임은 102분이고요. 1시간 41분 37초입니다. 한국에서 상영한 원작이 107분인데 5분에서 6분 정도 더 짧아요. 원작보다. 자, 구성은요. 고등학교 생활이 약 1시간가량 펼쳐집니다. 다섯 친구와 다현이 아직 친하지 않은 게 26분, 다현 그리고 윤지수까지 7명의 친구로 다니는 게 34분 정도 펼쳐져요. 그리고 대학생활과 군대, 사회생활까지 약 37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작품은요. 3개 정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추억거리입니다. 추억거리. 자,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는 과거 시대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추억거리로 공감을 주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4학년도 대학 수능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85년생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제가 86년생이니까 1살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살 형, 누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 시대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와서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추억거리들이 뭐뭐 나오냐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흙으로 만들어진 운동장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인조잔디나 잔디 깔린 운동장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농구장도 흙이고 축구장도 흙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뛰어다닐 때마다 먼지 풀풀 날리고 땀에 쩔은 상태에서 그 먼지 흩날린 게 딱 하면은 그 모래가 막
묻었죠. 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이야기. 여기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2002년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2002년 월드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영표, 박지성 이야기가 좀 나오고, 그리고 그때 월드컵 때 한창 각광을 받았던 미나 씨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 나왔는지 몰랐는데 그 빨간 밑창의 나이키 제품이 그 당시에 나왔나 봐요. 저도 그때쯤에 한번 신은 것 같은데 그런 제품이 하나 나오게 되고 그 학교 교실에 보면은 그 프로젝션 TV라고 다들 알 거야. 그 엄청 큰 거 있어. 스피커가 막 TV에 달려 있고 그 엄청 막 거대해가지고 거의 뭐 냉장고만한 그런 프로젝션 TV라는 게 있어. 근데 조금 디테일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프로젝션 TV는 항상 그 커버 같은 게 있었어. 커버 장 같은 게 있었는데 커버 장 같은 거는 없더라고. 원래 그 뒤에서 체육복 갈아입는 게 국룰이거든요. 근데 그 장이 없어. 표현이 안 됐어. 그건 좀 아쉬웠어요. 언제적 얘기인가요? 저도 그걸로 수업 들었죠. 그 프로젝션 TV가 뭐가 안 좋냐면은 그게 빛에 되게 약해가지고 커튼을 치지 않으면은 안 보여. 저쪽에서는 안 보여. 그래서 커튼을 쳐가지고 완전히 그 불 다 꺼놔야 그나마 보이고 막 그래요. 흐리멍텅해 막 그래. 네. 그리고 지금은 다들 물 분필을 쓴다고 하는데, 아니면은 뭐 디지털 뭐 수업 이런 걸로 한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녹색 칠판, 그 분필로 쓰는 칠판, 그게 나오게 되고요. 그거 진짜 그 수업 끝나고 나서 그거 저 주번이 항상 이렇게 닦을 때마다 분필 날리고 그거 다 마시고 막 그랬죠. 예, 옛날에는. 자, 그리고 우유 배달, 우유곽. 그 당시에는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애들 성장을 위해서 그랬나 봐요. 하루에 우유 배달 이렇게 그 주번이 이제 가가지고 우유를 갖고 와서 이제 우유통을 딱 놓으면은 애들이 다 하나씩 뺏어 가서 이제 먹었죠. 근데 거기 이제 한두 개쯤엔 딸기 우유나 초코 우유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서로 먼저 먹으려고 그렇게 싸웠던 적이 있었고 아니면 일진이 가져가는가 뭐 이렇게 됐죠. 그리고 꼭 그거를 이제 안 먹고 개기고 그 가방에 넣었다가 어떤 새끼가 가방 바로 차가지고 그 가방에서 우유가 터지는 적이 있었죠. 그런 것들도 나오게 되고. 아, 초딩 땐 제티, 저희 땐 제티 안 타먹었어요. 제티 안 타먹고 그냥 생으로 먹었습니다. 예. 저는 그런 거 안 탔어요. 자, 그리고 뭐 리코더가 나온다든지, 요즘에도 리코더 부나? 예, 리코더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리코더를 이렇게 한 번씩 털면은 침이 튀는 걸 알죠, 여러분? 예. 그거 한 번씩 털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침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핑클빵, 뭐 이런 거 나오고요. 그리고 SES의 유진 머리띠. SES의 유진 머리띠가 언제 얘기야? 2집 때 얘기인가? 뭐 어쨌든 그런 것 같고 드림 콘서트 티켓 드림 콘서트 티켓 나오고요. 노래도 나옵니다. 핑클의 나우가 틀어지고요. 그리고 노브레인의 넌 내게 반했어, 버즈의 가시 요런 곡들이 또 들려오게 되죠. 아, 국진이빵 알죠? 당연히 알죠. 국진이빵 다음에 핑클빵 나온 거고 그 다음에 포켓몬 빵 나온 거죠. 여러분 옛날에 치토스 먹으면요, 치토스에서 그 무슨 그 테디 같은 그 뭐 딱지 같은 것도 줬어. 모르죠? 그리고 영화 비트, 그리고 이제 만화책으로는 더 파이팅, 그리고 슬램덩크 이런 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더폰도 여러 폴더폰이 나오고 폴더폰 말고도 슬라이드폰, 예, 그 이제 안테나 달린 폴더폰과 슬라이드폰이 나오게 되고요. 싸이월드 나오고요. 그리고 캔모아, 캔모아 아직 그 부천인가 부평에 있다고 하죠. 캔모아 나오고 태풍 나비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 따줘. 옛날에는 그 총 같은 걸 또 줘서 그 총 안에다 따줘 그거 넣으면은 쏠 수 있었어. 자,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든 거는 20살이 벌써 20년이 지났구나. 저도 20살이 20년이 지났네요. 진짜 미쳤다 진짜. 세월 왜 이렇게 빠른지. 가로 본능은 저 대학교 때 나왔을까? 한 2005년, 2006년 이쯤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MP3. 사실 저희 때는 MP3는 고등학교 때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이제 마이마이, 그리고
CDP였는데 CDP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저도 CDP가 많고 카세트 테이프는 거의 끝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서태지와 아이들 4집 컴백홈을 샀으니까 아마 끝물이었던 것 같고 이제 CD로 막 옮겨가던 H.O.T 2집이 제 테이프였는데 3집부터 제 CD를 샀거든요. 예, 그런 거 보니까 테이프는 몇 개 안 됐어. 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억거리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로맨스입니다. 로맨스. 이 영화의 주된 이야기는 풋풋했고 안타까운 첫사랑의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근거 없는 자신감과 성숙하지 못했던 생각, 여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철없는 행동들을 보여주면서 모든 남성들의 탄식을 이끌어내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여자에 관심이 없던 남자라도 한두 에피소드는 공감이 될 만한 소재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서 많이들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 이야기입니다. 첫사랑의 이야기니까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리메이크죠, 리메이크. 자, 원작과 달라진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다현의 친구가 캐릭터가 많이 바뀌었어. 원래는 만화를 그리던 친구에서 아이돌 지망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적인 묘사. 성적인 묘사가 대체로 삭제가 돼요. 이 성적인 묘사는 원작에서 이제 과도한 사춘기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자위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성관계에 대한 묘사도 나오게 되는데 아무렇지 않게 되게 코믹하게 몽정기 마냥 나오게 되는데 오히려 재밌게 표현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판은 모조리 다 잘려나갔습니다. 뭐 섰다 정도로만 표현이 돼요. 자, 세 번째는요. 복합적이었던 친구들의 캐릭터가 하나씩 나눠 가지게 됩니다. 이제 원작에서는 발기라는 친구와 사타구니라는 친구가 있는데 근데 이 두 명의 캐릭터를 한 명의 캐릭터로 몰아줍니다. 그래서 서 있는 캐릭터가 한 명 생기죠. 그리고 뚱보이자 라이벌이었던 이 학생을 각각 뚱보와 라이벌 캐릭터로 나누게 됩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소풍씬, 뭐 수학여행씬 이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됐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친구들의 직업이 바뀝니다.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소설가에서 웹툰 작가로 바뀌게 되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원작에서는 지진이 있어서 전화를 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이번에 리메이크판에서는 태풍으로 바뀌게 되죠. 나비로 인해서 수해를 입은 시민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닮은 작품으로 가보면요. 사실 가장 많이 닮은 작품은 개인적으로 응답하라 시리즈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 중에 과연 누가 여자 주인공과 결혼을 할까? 막 혼선을 주게 하는 장치도 그렇고 과거에 있었던 큰 사건들을 건드리면서 추억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원작 소설은 뭐 2006년에 나왔으니까 빼고 원작 영화가 2011년 8월에 개봉했고요. 응답하라 1997이 2012년 7월에 나왔습니다. 약 1년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참고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응답하라가. 자, 그리고 또 닮은 작품으로는 2018년에 나온 너의 결혼식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박보영, 김영광 주연의 영화였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너의 결혼식에서는 모든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김영광 혼자 박보영을 좋아한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는 5명이 좋아했는데 여기는 혼자가 좋아한다는 느낌. 비슷한 포지션의 친구들이 등장하긴 해요. 그리고 박보영이 다른 사람이랑 결혼한다는 점에서 많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좀 더 그 사회생활이 좀 디테일하죠. 마지막으로 그 시절 원작에서 이 하이라이트 부분, 평행세계를 그리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만 보면 라라랜드를 떠오르게 하죠. 마지막에 막 몰아붙이는 방식의 연출이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라랜드, 너의 결혼식, 응답하라 재밌게 보신 분들은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를 재밌게 보신 분들은 응답하라 시리즈, 너의 결혼식, 그리고 라라랜드 보시면은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원작 은근 저속한 구석이 있었죠. 그러니까는
진짜 말괄량이라는 생각이 드는 원작이었고,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요번에 리메이크판은 말괄량이보다는 그냥 청소년? 그냥 이게 좀 문화가 좀 다른 게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자, 이 작품 어떻게 보았냐? 저는요, 잘 봤어요. 잘 봤는데요. 이게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리메이크 작품은 뭔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작품만 놓고 봤을 때, 배우가 바뀐 것 빼고는 더 특별한 지점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어른이 될수록 무감각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수많은 것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크게 놀라지 않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은 20대 때 남산을 처음 가봤어. 얼마나 신기해, 남산이. 와, 크다. 서울에 이런 게 있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60대가 됐어. 서울에 살아. 남산 많이 가봤잖아. 많이 봤잖아. 하나도 안 놀라게 되는 거지.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시절 이 원작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인지 감흥이 많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에 더 집중해서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요거는 말해줄 수 있는 게, 앞자리에, 여기 앞자리에 어머님 네 분이 앉으셨더라고요. 그분들의 반응을 좀 살펴봤는데요. 맨 마지막에 주인공이 남자와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을 보고 엄청 좋아하시대.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임팩트가 있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볼만하셨다? 예, 뭐 이런 느낌?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 리뷰는 원작과 비교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이 원작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사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영화가, 원작 영화가 그냥 평범한 멜로물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봤어, 실제로. 대부분 남자들이라고 하면은 자신의 이야기를 닮았다고 생각을 할 텐데, 굳이 한 번 더 보는 느낌이 나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내 얘기가 더 영화 같네 생각이 들기도 해. 그리고 영화 자체에 큰 에피소드가 막 있어가지고 큰 울림이 있거나 볼거리를 막 제공하는 작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잔잔하게 보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내가 왜 좋아했냐, 이게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거든. 이 원작 자체가. 여주인공 남편의 입을 맞추면서 키스를 하면서 지난 과거 회상 장면이 막 나오고 평행 세계를 보여주면서 주인공이 그때 난 이랬으면 어땠을까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추억하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간절한 바램이자 속절없는 안타까움을 막 느끼게 되거든요, 관객들이. 이 부분이 바로 지난날 철부지였던 나를 돌아보면서 눈물이 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막 회한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막 안타까워하는 거야. 나도 그랬으면 어땠을까 막 이런, 막 터지게 되는 거거든. 이때 중요한 게 바로 음악입니다. 음악. 이 후샤라는 가수의 그 시절의 음악이 나오면서, 제목이 그 시절이에요. 난신행 이런 그런 발음일 거야. 그 시절이 나오면서 이 드럼과 스트링 악기들이 막 확 몰아붙이는데, 이거는 아무도 못 당하거든요. 이 노래를 들으면은 울을 수밖에 없어. 이 음악과 회상 장면이 쫙 나가면은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좀 힘들거나, 개인적으로 힘들거나 울고 싶을 때 이 부분만 딱 찾아가지고 본단 말이죠. 저는 정말 많이 봤어. 그 정도로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아마 노래는 1000번쯤 들었을 거예요. 막 제가 이제 그 플레이리스트에 그게 있으니까, 후샤의 그 시절이라는 노래가 있으니까 이제 막 랜덤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아내가 딱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건 뭐야? 이럴 정도로 많이 나왔단 말이지. 자, 한마디로 이 영화는 이 부분만 잘 만들어내면 솔직히 승부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만 잘 만들면 돼. 이게 정말 중요해. 이 영화의 90%는 이 하이라이트 부분, 약 5분에서 10분 정도가 딱이 진짜 최고야. 최고 별정이야. 근데 이번 영화는 아쉽게도 이 노래를 리메이크하지 않았어요. 뭐 협의가 안 된 건지 리메이크를 못하게 한 건지 새로운 노래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근데 또 이 곡이 애절한 발라드,
막 스케일이 큰 발라드가 아니라 밝은 느낌의 락곡이었어요. 좀 뭐랄까 모던한 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노래가 들어왔단 말이야. 이 곡이 관객을 몰아붙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난 이게 가장 큰 실수라고 봐요. 노래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 하이라이트 장면과 정말 잘 안 어울려요. 오히려 맨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진영과 다현이 부른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발라드 곡이 훨씬 더 좋아요. 이거를 만약에 거기에 붙였다? 훨씬 좋았을 거야. 아니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요것만 바꿨어도 내가 볼 때는 한 5%더 좋았다. 별점 반 개 정도 더 늘어났다고. 근데 그걸 하지 않았어. 네, 감정 자체를 다르게 갔어요. 훨씬 더 펑키하게 갔단 말이야. 자, 두 번째입니다. 감성이에요, 감성. 진짜 매번 좀 이런 영화 나올 때마다 아쉬워 죽겠는데 이런 영화일수록 감성이 중요합니다. 근데 좀 감독들이 헷갈려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예쁘게 담아내는 게 감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이 특히 한국 감독들 여주인공을 슬로우 모션으로 막 찍고 환하게 막 밝히고 효과를 막 넣어서 반짝반짝하게 연출하면은 감성이 돋아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역시나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요번 리메이크판에도 그런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감성은요 그런 게 아니라고 보는데 원작에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진짜 고등학생들이 나와요. 진짜 일반인들이 나온다고. 일단은 그 얼굴에서 이 사람은 일반인이야 하는 애들이 나온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 그런 배우들 진짜 실제 배우들도 정갈하지 않은 머리들이 나오고요. 삐뚤빼뚤하게 책상이 정렬이 돼 있어. 그러니까 막 반드시 맞추지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책상 위가 더러워. 그리고 선생님에게 막 인사하는 장면 같은 게 나오는데 거기서는 되게 사실감이 있거든요. 그냥 풀로 보여줘요. 인사하는 장면을 풀로 보여줘. 그 장면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끔. 진짜 우리를 그 시간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는 게 감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근데 이번 작품 혹은 다른 복고물들은 주인공이 일단 존나 멋있어. 일단 진영의 얼굴이 나오는 순간에 이거는 복고물이 아니야. 존나 깔끔하게 생겼잖아. 존나 잘생겼잖아. 너무 멋있잖아. 그리고 머리는 또 요즘 스타일이야. 너무 정갈해. 정돈도 너무 잘 됐어. 그 헤어샵에서 막 해온 헤어 같아.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빡빡 깎는다고 이제 나오는데 그것마저도 멋있어. 빡빡이도 아니에요. 칠판도 그 녹색 칠판이 아주 깨끗해. 다들 지워보셨으면 알 거 아니야. 그게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는다고. 어? 근데 칠판이 아주 깨끗하고 하다고. 낙서 하나 없어요. 거기다가 화면도 깨끗하죠. 카메라도 디지털로 찍는다고 아주 깔끔하게 찍죠. 앵글도 다 죄다 미들샷이에요. 바스트샷. 다 바스트샷이야. 이 자기적인 느낌이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우리를 그 시간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지 않아요. 너무 자기적이잖아. 너무 세팅이 돼 있잖아. 조연 배우들은 다 배우들 출신이고, 책상 줄 딱딱 맞춰져 있고, 머리는 어디서 헤어 하는 데서 한 것 같고, 애들은 생긴 건 딱 잘생겼고. 그러니까는 저건 우리 고등학교 시절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번 영화에서는 이런 감성 돋는 장면들도 삭제가 되었는데요. 원작에서는 여자애가 이제 장갑이 두 짝이 있어. 근데 한 짝을 남자친구한테 줘. 남자친구가 그거 껴. 그래서 한 짝씩 끼고선 둘이 데이트 다니는 장면. 요런 게 감성이거든. 요런 게 감성이야. 그런 디테일이 없어. 그리고 대만이다 보니까 풍등을 또 날리는 그런 감성이 있죠. 요런 거 없앴습니다. 물론 풍등은 우리나라에 없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남산으로 대체한 것 같은데 남산 자물쇠. 근데 요것도 그 회상 부분에서 짧게 나가요. 그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성이 아니야 이게. 자, 옛날 노래 틀고 옛날 물건 보여주고 옛날 사건 언급하는 정도의 가벼운 복고 말고 진짜 사극이나 전쟁 영화처럼 타임머신을 탈 수 있는 복고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부족해. 자, 그래서 원작을 안 보신 분들은 무난히 보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원작 팬으로서
얘기를 하자면은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 노래는 진짜 정말 아쉬웠다. 예. 엔딩 크레딧 노래와 싹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질문이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이언의 이미지가 어땠냐? 어, 그러니까는 이건 좀 취향에 따라 다른 건데요.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는 다이언의 이미지가 첫사랑의 이미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언은 옛날부터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으로는 막내 딸 같은, 그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막내 딸 같은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막내 동생 같은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첫사랑이다. 누군가는 당연히 첫사랑일 수 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런 이미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첫사랑의 이미지일 수 있겠지 생각을 하면서도 봤는데, 요게 좀 잘 안 묻어나긴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사람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다. 원작의 천예 씨가 아주 예뻤죠. 그 천예 씨라는 그 배우가 그 이쁜 것 같으면서도 평범하기도 한 그런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 아마도 다현도 아마 그런 이미지 때문에 좀 평범한 것 같, 주변에서 볼 만한 것 같으면서도 정말 이쁜 뭔가 그런 느낌이라서 아마 캐스팅을 한 것 같은데, 조금 이미지가 좀 다른 느낌이 있죠. 찍을 때 깔끔하게 찍는 건 좋은데 이런 영화 보면 좀 후보적으로 살짝 더럽히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 주인공이 겪는 걸 관객이 겪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주인공은 현대에 살고 있잖아. 그리고 결혼식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잖아. 이게 현대인 거잖아. 그러면 요 장면은 깔끔해도 된다고. 이입할 수 있다고. 근데 과거 장면은 그러면은 그 결혼식 장면과 이 2002년은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까지 차이를 벌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너무 쉬운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안 하냐는 게 제 의문이에요. 왜 모든 감독들이 이걸 안 하지? 내가 만약에 80년대를 찍어. 그러면 나는 4대 3의 화면 비율로 나는 보여줄 것 같아요. 그리고 90년대로 들어왔을 때 와이드로 16대 9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2000년대로 들어왔을 때 좀 더 사이즈 넓혀가지고 그런 거를 하면은 훨씬 더 감흥이 살 것 같은데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 너무 쉬운 거잖아. 내가 그런 그러니까 이 관객들을 진짜 완벽하게 거기에 빠뜨려 넣을 거야라는 생각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걸 깔끔하게 예쁘게 찍어야겠다. 그냥 이 정도의 생각이지 않나. 여기서 나온 장면이 있어요. 운동장에서 어떤 여자애가 춤 연습을 하고 있어. 핑클의 나우를 틀고서는. 근데 난 그 장면을 보여줄 게 아니라 그 디테일한 거, 아까 내가 말했던 것들 있잖아요. 디테일한 거. 칠판이 잘 안 닦여. 물걸레질로 해. 근데 그걸 탁탁 터는 게 나와. 그걸 다 마셔. 우리 때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거를 드르륵 드르륵 하면은 그 칠판을 득득득득득득 터는 그 기계가 있었어. 그런 기계, 그런 걸로 오히려 더 추억 속에 빠져들게끔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핑클의 나오를 튼다고 해서 핑클빵을 나오게 한다고 해서 그게 그쪽으로 가지나? 근데 이런 류의 영화들은 다 대부분 시도했던 것들이라서 사실 새롭지도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본의 학원물과 대만의 학원물들 보면 그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묻어나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딱 처음 시작부터 그래. 2002년 월드컵 우리는 4강에 올랐다. 딱 처음에 나레이션부터가 딱 그냥 대놓고 얘기했다니까. 그러면 그 감흥이 없어 그렇게.